우리에겐 수정과 재료로 익숙한 계피. 이게 콜라에도 들어갑니다. 진짜로요? 콜라의 시작은 미국이 아닌 남아메리카였는데 당시 고대인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 데워 먹었던 음료가 변형이 된 거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 속에 계피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 콜라를 따뜻하게 데워 먹으면 감기 초기에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되는데 역시 계피의 효과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은 역사 속에서 또 동서양을 막론하고 쓰임과 용도가 다양한 계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피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지방세포가 열을 낼 수 있도록 자극해주기 때문에 손발이 차거나 아랫배에 냉기가 있을 때 특히 추위를 타는 사람이 겨울에 활용하면 딱 좋은 식재료 중 하나죠. 여기에 혈액을 묽게 하는 쿠마린 성분이 혈전을 막아주기 때문에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주로 여성의 생리통 완화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꼭 여성에게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부신 기능을 활성화해서 성기능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어서 남성 건강에도 역시 도움이 됩니다. 계피의 폴리페놀 성분이 혈당을 조절하는 데 유용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커피 캡슐과 위약을 복용하게 한 후 차이를 측정했습니다. 계피를 먹은 환자의 경우 식후 포도당 수치가 떨어졌고 탄수화물을 흡수하는 대사작용이 개선된 것으로 나온 거죠. 연구진은 계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 인슐린과 유사한 기능을 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예방을 해야 할 때 계피를 함께 먹는 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계피는 카시아 계피가 아닌 실론 계피, 실론 시나몬을 사용해야 합니다. 뭐가 다른가요? 둘 다 기본적으로 향과 맛, 효능이 비슷해서 계피라는 이름으로 섞여서 사용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점이 아주 많습니다. 계피와 시나몬의 차이점은 다음 시간에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피의 효능 더 알아볼게요. 그동안 동물 실험을 통해서 계피 추출물이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단백질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150여 명의 경증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계피에 들어있는 신남산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벤조산 나트륨이 되는데 이게 알츠하이머 환자의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온 거죠. 원래 벤조산 나트륨은 식품이나 의약품, 화장품 등에서 주로 방부제로 사용되는 성분인데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눈이나 피부 점막을 자극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24주간의 실험에서 연구진은 벤조산 나트륨이 알츠하이머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줄이는 새로운 치료제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2023년 중국과 브라질의 공동 연구에서도 벤조산 나트륨이 아밀로이드 베타뿐 아니라 또 다른 치매의 원인인 타우 단백질의 축적도 억제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죠. 물론 추가적인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계피가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건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항균 작용과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어서 겨울에 특히 몸이 차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계피의 오일과 알데히드 성분이 균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호주 스윈번 대학 연구팀이 마이크로바이올러지의 계피 알데히드 95% 이상에서 녹농균 생성과 세균의 확산이 차단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식중독을 예방하고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어서 감기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동의보감에도 계피는 속을 따뜻하게 하고 혈맥을 잘 통하게 하며 간이나 폐의 기를 고르게 하고 광란으로 쥐가 나는 것을 낫게 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신경통이나 관절 질환에 약기운이 잘 퍼지게 하는 작용이 있다는 의미죠. 이런 항염증 작용 덕분에 관절염 환자들에게 도움되는 식재료로 계피가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탈모를 예방하는 효과로도 요즘 주목받고 있습니다. 계피의 신라말데하이드가 모낭의 혈류 공급을 도와주기 때문이죠. 2018년에 생쥐 실험에서 계피 오일이 쥐의 털 길이의 개선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고요. 또 항균 성분이 비듬을 일으키는 곰팡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비듬의 자연 치료제로서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탈모에 계피 오일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때는 사용하기 전 알레르기 반응이
원인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피를 음식으로 먹을 때는 괜찮았지만 오일로 사용했을 때 알레르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최근에 뜨고 있는 계피의 효능 중 하나가 체중 감량입니다. 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에 영양분을 합성하거나 배출하는 작용이 활발해지는 거죠. 특히 미시간대 연구에서 계피에 들어있는 신남알데하이드 성분이 지방세포가 열을 내도록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서 지방을 태우는 데 유용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계피 활용 시 이런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계피에 들어있는 쿠마린은 항균 효과가 뛰어나고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주지만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시아 계피 속에 쿠마린 함량이 높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작은술 이하로 먹어야 하고, 만약 매일 계피를 활용할 계획이라면 시나몬 계피, 실론 시나몬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피에는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신남알데하이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몸에 열이 많은 편이라면 피부 가려움이나 건조감이 심해지고 변비가 생길 수도 있고 입술에 부기 같은 과민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잇몸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입안이 건조한 노년층이라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산부나 수유 중이어도 조심해야 하는데요.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계피의 특성상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먹거나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계피는 달이는 온도에 따라서 쿠마린의 추출량이 달라집니다. 60도에서 70도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우리면 쿠마린 추출량이 적지만 80도 이상에서는 추출량이 높아지고, 특히 100도에서 20분 이상 우리게 되면 최대 10배 이상 쿠마린 추출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리는 온도를 신경 쓰셔야 합니다. 2025년 미시시피 대학 연구에 따르면 계피의 주요 성분인 신남알데하이드가 혈압약이나 당뇨약의 약물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계피차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계피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공복이 아니라 식후에 조금씩 먹는 게 좋습니다. 빈속에 먹게 되면 속쓰림이 유발됩니다. 지금처럼 추운 계절에 잘만 활용하면 약이 될 수 있는 계피 잘 사용하셔서 건강 컨디션 올리는데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은근히 헷갈리는 계피와 시나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둘은 과연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건강정보, 건강식재료 소개해드리는 한약사 김경순이었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